이어서 이더리움 얘기만 나오면 꼭 항상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오 해킹 사건이나 하드포크 같은 단어들인데요. 오늘은 이더리움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 다오 해킹 사건부터 이걸 계기로 등장하게 된 하드포크 개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고요. 또 핫한 이슈 중 하나인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까지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오 해킹 사건, 이건 정말 블록체인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오는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펀드 같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보통 펀드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모았을 때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이 이걸 어디에다 투자할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오는 달랐습니다. 소수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투자자 모두가 투표로 투자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민주주의 펀드를 만들겠다는 큰 꿈이었던 건데요. 당시 기대가 엄청났고요. 사람들은 다오에 이더리움을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정말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개념은 꽤 단순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쉽게 말해서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할 때 돈 보내면 내가 물건을 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사고도 나고 문제도 생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런 약속 자체를 아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절대 어길 수가 없게 만든 건데요. 그래서 코인 거래나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곳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에 중개인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끼지 않으니까 사기 위험도 훨씬 줄어드는데 이 다오 사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아주 작은 취약점이 있었던 건데요. 해커가 그 틈을 노려서 투자자들이 맡겨둔 이더리움을 무려 전체 발행량의 10%를 해킹해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진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졌는데 한쪽은 바로 코드 is law, 즉 코드는 법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해킹을 당했더라도 그냥 그대로 둬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그게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본 겁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 결국 이들은 이 블록체인을 좀 수정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 끝에 하드포크라는 큰 결단이 내려지게 됐는데 여기서 하드포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휴대폰 앱을 쓸 때 가끔 업데이트 알림이 뜨잖아요. 그중에서 단순한 기능 개선은 소프트 포크. 근데 아예 근본부터 싹 바꿔버리는 건 하드포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오 사건에서는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고요. 이더리움은 결국 블록체인을 다시 되돌리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쪽은 기존 블록체인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두 가지의 코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탈중앙화 거래소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은 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모든 걸 관리하니까 편리하긴 한데요. 근데 그만큼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킹 사고가 터지거나 내부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개인 자체가 아예 없는데요. 예를 들어 A가 이더리움을 팔고 싶고 B가 사고 싶으면 이 둘 사이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거래를 처리해 줍니다. 이 중간에 사람이 개입할 틈이 없으니까 신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대표적인 덱스로는 유니스왑, 스시스왑, 팬케이크 스왑 같은 곳들이 있고요. 이런 거래소들은 지갑만 연결하면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KYC 같은 신원 인증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탈중앙화의 매력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덱스에도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슬리피지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직거래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딱 원했던 가격이랑 실제 체결 가격 사이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하실 때는 이 슬리피지 설정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오 해킹 사건처럼 덱스도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코드에 작은 취약점이라도 있게 된다면 해킹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3자 감사기관에서 보안 감사를 받은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에 암호화폐 세계가 정말 혁신적이고 편리해졌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안과 꼼꼼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앞으로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코인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궁금해하실 코인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